안녕하세요, 충나잇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올드 트래포드의 왕이자 역대 최고의 다혈질 에릭 칸토나입니다. 선수 생활 내내 불같은 성질 때문에 트러블이 끊이질 않았지만 확실한 실력 때문에 많은 인기를 누렸으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출범 초기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강팀으로 자리 잡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전성기가 한참일 때 그냥 은퇴해버릴 정도로 제멋대로였던 악동 칸토나의 이야기입니다. 1966년 프랑스의 마르세유에서 칸토나는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스페인 계열, 아버지는 이탈리아 계열이었는데 각자 세계대전 및 스페인 내전 등 어지러운 사태에 의해 프랑스로 이주해 가난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태어난 집은 동굴을 개조해 지은 허름한 집이었는데 이 동굴은 세계대전 때 나치가 감시소로 사용했다는 루머도 돌았던 장소였습니다. 고향팀 올랭피크 드 마르세유의 팬으로 축구선수의 꿈을 키우던 칸토나는 마르세유가 아닌 다른 팀 선수에게 매료되는데 마르세유가 1대2로 패배한 AFC 아약스와의 경기에서 요한 크루이프라는 축구 천재에게 큰 감명을 받게 됩니다. 이후에 칸토나가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그라운드를 누볐던 것은 축구계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온 크루이프의 영향도 컸었다고 할 수 있죠. 칸토나는 지역 내에 위치한 SO 카이와라는 축구팀에서 축구선수의 꿈을 키웠는데요. 이 팀은 많은 스타 선수들을 배출했던 유소년 팀이었고 처음에 칸토나는 골키퍼를 맡았습니다. 그러나 골키퍼는 따분하다고 느꼈고 점점 앞쪽에 있는 포지션에서 재능을 뽐내기 시작했는데요. 유소년 레벨에서 200경기 이상을 뛰며 활약한 결과 프랑스 1부 리그의 AJ 옥세르의 스카우터의 눈에 띄어 스카웃됩니다. 뛰어난 재능을 선보인 칸토나는 유스팀에서 단 2년을 보낸 후 1군팀에서 뛸 기회를 얻었는데요. 후보로 2시즌을 보낸 후 2부 리그에 임대를 갔다 왔고 86-87 시즌부터 주전 공격수로 거듭납니다. 주전으로 뛴 첫 시즌에 모든 대회 40경기 출장 17골을 기록한 칸토나는 프랑스 리그왕 올해의 신인에 선정되었고 실력을 인정받아 프랑스 국가대표에도 데뷔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굉장히 탄탄대로였던 것 같지만 특유의 불같은 성질 때문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화를 참지 못하는 민감한 성격 때문에 팀 내에서 항상 트러블이 잦았으며 특히 85년 3월 꼬르농 르산드레와의 경기에서 자신에게 거친 수비를 해온 수비수에게 보복 행위를 가한 후 라커룸에서 집단 싸움이 발생한 사건은 옥세르의 가이룩스 감독에게 많은 걱정거리를 안기게 했습니다. 어쨌든 프랑스에서 뛰어난 공격수로 인정을 받은 후 명문 마르세유에 입단했고 칸토나는 어릴 적부터 꿈꾸던 팀에 입단했다며 기쁨을 나타냈습니다. 마르세유도 칸토나에게 많은 기대를 했지만 칸토나는 거듭된 악동 기질로 팀을 곤란하게 만들었는데요. 토르페도 모스크바와의 친선 경기 중 분을 못 이겨 관중석에 공을 찬 후 유니폼을 벗어던져 버린 후에 한 달간 자체 출장 정지를 당했으며 징계를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프랑스 국가대표팀에서도 1년간 출장 정지를 당하게 됩니다. 대표팀 감독이었던 앙리 미셸이 체코슬로바키아와의 친선 경기에서 자신을 뽑지 않았다는 이유로 TV 인터뷰를 통해 다시는 미셸의 팀에서 뛰지 않겠다. 그는 가장 무능한 감독이라고 맹비난을 펼친 결과였습니다. 칸토나 때문에 골치가 아파진 마르세유는 그를 지롱댕 보르도로 6개월간 임대를 보냈고 임대가 끝난 후 돌아온 칸토나를 또 몽펠리에 HSC로 1년간 임대를 보냅니다. 칸토나의 실력은 의심할 게 없어서 몽펠리에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였지만 팀 동료 장클로드 르몰트와 싸움이나 그의 얼굴에 축구화를 던졌고 연이은 사건에 팀 동료들은 칸토나를 내쫓을 것을 클럽에 요구했습니다. 팀의 회장도 몹시 화가 나서 방출될 위기에 처했던 칸토나였지만 팀에서 영향력이 큰 로랑 블랑과 카를로스 발데라마 등의 선수들은 프랑스컵 우승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칸토나가 필요하다고 지지해 주었고 덕분에 칸토나는 팀에 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몽펠리에서의 임대가 끝나고 돌아온 칸토나는 경기장에선 늘 그랬듯 좋은 활약을 펼쳐 리그 초반 13경기 출장 7골 2개의 도움을 기록했지만 곧 팀의 회장인 베르나드 타피, 감독인 레몽 후탈스와 갈등이 심해져 경기에 못 뛰게 됩니다. 마르세유는 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칸토나가 리그 초반에 많은 기여를 했음에도 시즌이 끝난 후 같은 리그의 님 올랭피크로 이적하게 되었죠. 마르세유를 떠나서도 칸토나의 사건 사고는 끊이질 않았는데요. 91년 12월에 칸토나는 심판의 판정에 불복하며 공을 던졌고 프랑스 축구협회가 연 징계회에 참석해 한 달간의 출장 정지 징계를 받습니다. 징계를 받은 칸토나는 그 자리에서 즉시 말도 안 된다며 막 소리치며 항의했고 이에 위원회가 곧바로 징계 기간을 2달 늘려 총 석 달간 출장 정지를 명하자 칸토나는 축구계에서 은퇴해버릴 것을 선언합니다. 청천벽력 같은 칸토나의 은퇴 선언에 가장 놀란 것은 프랑스의 레전드이자 국가대표팀의 코치 미셸 플라티니였는데요. 평소 칸토나의 능력을 높게 평가하던
하던 플라티니는 칸토나에게 돌아오라고 연일 설득을 했습니다. 대표팀의 수석 코치였던 제라르 울리에도 정신분석의와의 상담도 주선하면서 칸토나에게 많은 조언을 해주었는데요. 그 결과 칸토나는 은퇴는 번복하지만 프랑스를 떠나 잉글랜드로 넘어가기로 결정합니다. 플라티니는 리버풀의 감독 그레엄 수네즈와 만나서 칸토나를 리버풀로 데려갈 것을 권하는 등 칸토나의 이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수네즈는 제안은 고맙지만 팀 분위기를 해칠 것이 우려된다며 거절했습니다. 이때 얘기가 잘 되었다면 올드 트래포드의 왕 칸토나가 아닌 최대 라이벌 리버풀에서 안필드의 왕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후 칸토나는 셰필즈 웬스데이 팀에서 입단 테스트를 보았고 감독의 승낙도 얻어냈지만 가승격된 셰필즈의 재정 상태로는 칸토나를 품을 수가 없어서 이적이 취소됐습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92년 1월 칸토나는 리즈 유나이티드로의 임대 이적을 확정시켰는데요. 하반기에 팀에 합류해 선발과 교체를 오가면서 리그에서 11경기 출장 2골 1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잉글랜드 무대에서 적응해 나갔습니다. 이 시즌의 리즈는 잉글랜드 퍼스트 디비전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타이틀 방어를 위해 칸토나가 필요할 거라 판단해 완전 영입합니다. 칸토나가 리즈에서 제대로 된 시즌을 시작한 92-93 시즌은 잉글랜드 퍼스트 디비전이 프리미어리그로 개편된 첫 시즌이었는데요. 칸토나는 커뮤니티 쉴드에서 리버풀을 상대로 해트트릭을 기록 4대3 승리를 이끌었으며 리그에서도 토트넘을 상대로 해트트릭을 기록하는 등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리즈는 전대회 우승팀답지 않게 답답한 경기력으로 부진을 거듭했고 개성이 강한 칸토나도 팀플레이에 녹아들지 못해 겉돌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또 사건이 발생하는데 퀸즈파크 레인저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하워드 윌킨슨 감독이 칸토나를 경기 출장 명단에서 빼기로 결정하자 칸토나는 곧바로 짐을 싸서 런던의 호텔을 떠나 맨체스터에 있는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칸토나도 윌킨슨 감독도 서로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고 칸토나의 이적을 알아봤는데요. 윌킨슨 감독이 직접 알렉스 퍼거슨 감독과 전화로 대화를 나눴고 공격수가 부족했던 퍼거슨은 칸토나를 맨유로 데려오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칸토나는 단 1년 만에 리즈를 떠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120만 파운드의 이적료로 이적하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칸토나는 잉글랜드 무대에서 진정한 전설을 쓰게 됩니다. 원래도 잘했지만 맨유에 입단한 후에는 한 차원 더 높은 클래스의 플레이를 선보였는데 첫 시즌 하반기에 팀에 합류해 거의 매경기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결과 22경기의 출장에 9골 11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이 시즌에 손발이 안 맞았던 리즈에서는 1개의 도움도 기록하지 못했지만 맨유에서만 11개의 어시스트를 제공했고 리그 도움왕에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칸토나의 이런 활약에 맨유는 초대 EPL에서 우승 타이틀을 차지하는 데 성공하죠. 반면 지난 대회 우승팀 리즈는 17위로 추락하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 시즌인 93-94 시즌에 칸토나는 잉글랜드에서 처음으로 한 시즌을 풀로 뛰었고 모든 대회 45경기 출장 24골 13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의 시즌을 보냈습니다. 리그 최고의 활약을 펼친 것을 인정받아 PFA 올해의 선수상을 차지했고 FA컵 결승전에서는 첼시를 상대로 2골을 기록 4대0 승리와 함께 더블을 달성합니다. 매번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았던 칸토나가 이 시절에 유난히 사고 없이 맹활약한 것에 많은 팬들이 놀라워했는데요. 팀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칸토나가 자신의 개성을 살려 활약할 수 있도록 지도한 퍼거슨의 지도력이 돋보였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참고 참았던 악동기질은 한 번에 폭발해서 축구계에서 평생 회자될 사건을 낳았습니다. 95년 1월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한 리그 경기에서 자신의 유니폼을 잡아당기며 수비를 한 수비수 리처드 쇼를 걷어찬 후 퇴장을 당했고 밖으로 나가는 길에 자신의 가족들을 모욕한 팰리스의 축구팬 매튜 시몬스에게 달려가 쿵푸킥을 장렬시킵니다. 상당히 충격적이었던 사건으로 칸토나는 즉시 체포되었고 처음에는 2주간의 구금형이 주어졌지만 항소 후 120시간의 사회봉사로 줄어들어 실형은 피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8개월간 출장 정지를 받은 칸토나는 남은 시즌을 뛸 수 없게 되었고 맨유는 케니 달글리시 감독과 공격수 앨런 시어러가 이끄는 블랙번에게 단 1점 차로 리그 우승을 내주고 맙니다. 이 사건 이후로 칸토나는 프랑스 국가대표팀에도 뽑히지 않게 되었는데요. 징계 직전까지
국가대표팀의 주장으로 활약하던 칸토나지만 에메 자케 감독은 이 사건 이후로 지네딘 지단 위주로 팀을 개편했고 칸토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때 퍼거슨도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칸토나의 거치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결정하고 칸토나와 함께하게 됩니다. 8개월 후 95-96 시즌에 리그 초반 몇 경기를 놓친 후 복귀한 칸토나는 전혀 녹슬지 않은 기량을 보여주며 모든 대회 38경기 19골 14개의 도움을 기록했고 맨유가 뉴캐슬의 도전을 뿌리치고 리그 우승 타이틀을 다시 가져오는데 큰 기여를 합니다. 동시에 FA컵 결승전에서 리버풀을 상대로 종료를 5분여 남겨놓고 선제 결승골을 장렬시키고 우승을 이끌어 기자들이 뽑은 올해의 선수상을 받았으며 팬들에게는 맨유의 왕이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96-97 시즌을 앞두고 맨유의 주장 스티브 브루스가 버밍엄 시티로 이적한 후에 칸토나는 주장 완장을 이어받았는데요. 이 시즌에도 모든 대회 15골 16도움을 기록하며 또 리그 도움왕에 등극했고 맨유는 리그에서 우승 타이틀을 지켜냅니다. 칸토나는 잉글랜드 무대에 입성한 후 징계로 중간에 빠지게 된 한 시즌을 제외하면 모든 시즌에서 리그 우승을 차지하며 잉글랜드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프랑스인이라는 찬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놀랍게도 전성기가 한참이던 이 시즌은 칸토나의 마지막 시즌이 되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전 도르트문트에게 패배한 후 칸토나는 은퇴를 결심했고 시즌이 종료됨과 동시에 30살의 이른 나이로 은퇴를 발표합니다. 칸토나의 갑작스러운 은퇴 발표에 많은 팬들은 멘붕에 빠졌는데요. 후에 밝히길 선수가 최고의 레벨에 뛰기 위해서는 매일 일찍 자야 되고 술도 못 먹고 놀러가지도 못한다며 모든 것을 축구에 바쳐야 하는데 그런 열정이 식은 상태였다. 그래서 은퇴를 했고 후회는 없다고 밝히면서 역대 최고의 악동다운 마지막을 알렸습니다. 은퇴 후 칸토나는 프랑스의 비치사커 대표팀의 일원으로 뛰면서 세계를 여행했고 영화도 찍는 등 여러 활동을 하면서 자유로운 영혼다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축구계에서 활동을 하지 않다가 2011년에 미국의 뉴욕 코스모스 팀의 단장으로 취임하면서 실로 오랜만에 축구계에 돌아왔는데요. 런던에 있는 펍에서 사진기자에게 주먹을 날려 체포된 후 해고되었고 약속된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팀을 고소하는 등 여전한 기질을 보여줬습니다. 칸토나는 어느 팀에 가서든 트러블 메이커였지만 늘 좋은 활약을 보였기 때문에 실력으로 자신의 길을 개척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또 고집이 매우 세지만 축구에 있어서는 도움왕을 2번이나 차지했을 정도로 이타적인 능력이 출중한 반전 매력도 보유했습니다. 현재는 축구계에서 일을 하지 않아 많이 아쉽지만 언젠가 다시 얼굴을 나타낼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나이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더 힘내서 많은 선수들의 레전설 얘기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